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30년간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수진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제 환자분들 중에는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 정말 사랑도 끝나는 건가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나이 든 분들의 사랑과 친밀감을 터부시하거나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게 찾아온 79세 박철수 어르신과 75세 부인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분들은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는데 최근 들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아버지는 이제 그런 건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며 체념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불과 2달 만에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요즘 우리 영감이 손도 잡아주고 말도 다정하게 한다고 하시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드는 5가지 비밀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확실하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효과를 본 방법들이죠.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사랑과 친밀감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만 잡아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박철수, 김옥분 부부에게 가장 먼저 권한 방법을 실천한 후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스킨십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70대, 80대 분들은 이런 걸 이 나이에라며 스스로 제한을 두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스킨십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손을 잡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옥시토신을 사랑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한 일을 합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며 면역력까지 높여주거든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에 10분씩 손을 잡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 부부의 경우가 딱 그랬어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그냥 손잡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손을 잡는 건 그냥 손을 잡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심장 박동을 동조시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두 사람의 생체 리듬을 맞춰주는 거라니까요. 실제로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손을 잡고 계셨는데 할머니가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왠지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옥시토신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방법이에요. 무작정 손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소파든 침대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듯이 잡아주세요. 너무 세게 잡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상대방의 체온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2, 3분만 지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한 달 후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손만 잡고 있어도 옛날 신혼 때 생각이 나네요. 이게 바로 스킨십의 힘입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52년 결혼 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8세 이병철 어르신과 75세 부인 최순자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들이 제게 하신 첫말이 선생님, 우리 집에서는 필요한 말만 해요. 밥 먹자, 약 먹어라, 이런 말만이었거든요.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게 큰 오해예요. 우리 뇌는 긍정적인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이 바로 사랑의 감정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제가 이병철, 최순자 부부에게 제안한 방법은 하루 5분 감사 대화법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서로에게 감사한 일 하나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반찬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약국에 다녀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처음에 할아버지는 그런 당연한 걸 뭘 고맙다고 하냐며 어색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할머니가 50년 넘게 밥해 주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감사한 일이라니까요.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감사 표현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우리 뇌의 전전두피질을 활성화시켜서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이 세로토닌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분들이 3주 정도 실천하신 후에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영감이 마트에서 사과를 사오면서 어릴 때 고향집 사과나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50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할아버지도 말을 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3대1 법칙입니다. 좋은 말 3마디를 한 다음에 조언이나 지적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지적부터 시작하거든요. 왜 또 약을 안 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정원에 물 주는 거 보니까 정말 성실하시네요. 요리하는 모습이 여전히 예쁘세요.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아요. 이렇게 3번 칭찬하고 나서 그런데 약은 꼭 시간에 맞춰서 드세요 라고 조언하는 거죠. 이병철 할아버지가 2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할머니도 요즘 영감 말이 많아져서 오히려 시끄러워요 라며 웃으시고요. 이게 바로 올바른 대화법의 힘입니다. 선생님,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특히 70대 이후 부부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관절과 허리 건강이거든요.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온 73세 김용태 어르신과 70세 부인 박미경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무릎 관절염이 있으시고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분들께 가장 먼저 알려드린 건 조개 껍질 자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2사람이 옆으로 누워서 조개 껍질이 포개지듯이 밀착하는 자세예요. 이 자세는 허리나 무릎에 체중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도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자세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서 있을 때의 30% 수준으로 줄어들거든요. 또한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적어서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해하는 자연스러운 자세라니까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자세와 비슷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준비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준비 운동은 이렇습니다. 먼저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씩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비틀어 주시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세요. 특히 중요한 건 호흡법입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근육이 경직되거든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5번 정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환경도 정말 중요해요. 너무 춥거나 더우면 근육이 경직될 수 있어서 적절한 온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22도에서 24도 정도가 적당하고요.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간접 조명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박미경 할머니가 한 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자세로 하니까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스트레칭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할아버지도 무릎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터치의 중요성이에요. 깃털로 살짝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강한 자극은 오히려 불편할 수 있거든요. 손바닥 전체로 천천히 쓸어주듯이 하시면 됩니다. 김용태 할아버지가 이제 몸이 아프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이건 제가 응급실 당직 중에 만난 78세정만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분위기를 내보겠다고 소주 한 잔을 마신 후에 갑작스럽게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실려온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하려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요. 무엇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금물인 게 바로 술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알코올 분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20대 때는 1시간에 8g을 분해했다면 70대에는 그 절반도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정만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소주 한 잔 때문에 혈압이 평소 240에서 280까지 올라갔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응급실에서 본 사례만 해도 1년에 서너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이 혈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검증되지 않은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인터넷에서 남성 활력 증진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정말 위험해요. 이런 제품들 중 상당수가 실데나필이나 타달라필 같은 전문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놓거든요. 얼마 전에 제게 온 81세 박서방 할아버지도 그런 제품을 드시고 나서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거였거든요. 광고에서는 천연 성분이라고 했는데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처방받은 약만 드세요. 세 번째는 무리한 자세입니다. 젊었을 때 했던 자세를 그대로 따라 하려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거나 무릎에 체중을 모두 실는 자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무리한 자세를 하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셔서 한 달 넘게 고생하셨어요. 체면 때문에 무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체면보다 건강이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번째는 카페인 과다 섭취입니다. 힘을 내려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해요. 카페인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키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에는 절대 피하세요. 대신 제가 권하는 건 허브차예요.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는 오히려 긴장을 풀어주고 혈압을 안정시켜줍니다. 카모마일에 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우리 뇌의 벤조디아제핀 수용체와 결합해서 자연스러운 이완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마지막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도 피하셔야 해요. 사우나에 갔다가 바로 찬물에 들어간다거나 너무 더운 곳에서 갑자기 에어컨 바람을 쐰다거나 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거나 확장하면서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정만수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면서 선생님, 이제 함부로 하지 않겠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선생님, 관계를 가진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이건 75세 조영수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인데 정말 공감이 갔어요. 많은 분들이 관계 후 관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 후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치 운동 후에 마무리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조영수 할아버지와 부인 한복자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방법들을 공유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분 보충입니다. 관계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손실되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탈수에 더 민감해져요. 미지근한 물 한 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할 수 있거든요. 조영수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물 마시는 것도 신경 써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특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피로회복도 빨라진다니까요. 두 번째는 가벼운 식사입니다. 관계 후에는 혈당이 떨어질 수 있어서 가벼운 간식이 필요해요. 바나나 한 개나 견과류 몇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과식은 절대 금물이에요. 소화에 에너지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한복자 할머니가 그럼 뭘 먹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셔서 제가 추천해 드린 게 꿀물이었어요. 꿀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기력도 회복됩니다. 꿀에 있는 포도당과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거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관절 관리예요. 관계 중에는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과 관절을 사용하게 되니까 적절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특히 허리와 목 부분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제가 권하는 스트레칭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서 허리 근육을 이완시켜 주세요.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팔을 위로 쭉 뻗어서 전신을 늘려주시고요. 목은 좌우로 천천히 돌려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세요. 조영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지네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할머니도 스트레칭하고 나면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라고 하시고요. 네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관계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으시고 특히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소변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되 너무 오래 하지는 마세요. 1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관계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는 편안히 쉬어주세요. 이때 서로 안고 있거나 대화를 나누시면 더욱 좋아요. 옥시토신 분비가 지속되면서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거든요.
특히 잠들기 전에는 대추차나 캐모마일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대추에 있는 사포닌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캐모마일의 아피제닌은 자연스러운 수면을 유도해줘요. 마지막으로 다음날 컨디션 체크도 중요해요. 만약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무리했다는 신호니까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컨디션이 좋다면 적절한 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조영수 할아버지가 한 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관계 후에도 개운하고 다음 날도 활기차요라고 하시더라니까요. 한복자 할머니도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시고요. 기억하세요. 관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올바른 후 관리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운동선수들도 준비 운동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건 80세 김동호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젊은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잖아요. 하물며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동호 할아버지와 부인 이순희 할머니는 처음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근육의 탄력성이 젊었을 때의 50%까지 떨어져요. 준비 없이 갑자기 움직이면 부상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니까요. 실제로 정형외과 통계를 보면 50세 이후 근육 파열이나 인대 손상의 80%가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활동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건 친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김동호 할아버지 부부에게 알려드린 첫 번째 운동은 목과 어깨 풀기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목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여주세요. 마치 고개를 끄덕이듯이 5번, 그 다음에는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고요. 이때 절대 빨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맞춰서 해주세요. 어깨는 위아래로 으쓱으쓱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책을 보실 때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굳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허리 운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축인데 여기가 경직되어 있으면 모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 주세요. 마치 수건을 짜듯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를 앞으로 천천히 숙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때 숨을 내쉬면서 숙이고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호흡과 동작을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순희 할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허리가 정말 부드러워지네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평소에도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고요. 세 번째는 다리와 골반 운동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주시고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골반 주변 근육들이 부드러워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고관절 운동이에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골반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훌라후프 돌리듯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몇 번 하시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번째는 호흡 운동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온몸이 경직되거든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려 주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어 주세요. 이때 들이마실 때는 4초, 참을 때는 2초, 내쉴 때는 8초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 4-2-8-5법이라고 하는데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줘요. 김동호 할아버지가 호흡만 제대로 해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올바른 호흡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3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서로 어깨나 등을 가볍게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깃털로 만지듯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옥시토신 분비도 촉진되고 근육 이완 효과도 있어요. 특히 손바닥으로 온몸을 쓸어주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끝에서 시작해서 다리, 허리, 등, 어깨 순서로 천천히 올라가면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환경 점검도 중요해요. 방 온도는 22도에서 24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조명은 너무 밝지 않게 해주세요. 은은한 간접 조명이 좋고 좋아하시는 음악이 있다면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김동호 할아버지 부부가 한 달 후에 오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준비 운동을 하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네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이순희 할머니도 운동하는 시간도 즐거워요 라고 하시고요. 기억하세요. 준비 운동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좋은 시간을 위한 투자입니다. 충분히 몸을 풀고 시작하시길 바라요. 선생님,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76세 최종석 할아버지가 부끄러워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선뜻 물어보지 못하시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건 건강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20대에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던 것들이 70대에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최종석 할아버지와 부인 황금자 할머니에게 알려드린 지속 가능한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먼저 빈도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70대 이후 분들에게는 이 정도가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라 질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최종석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르신, 좋은 와인은 자주 마시지 않아도 한 번 마실 때 깊은 여운을 남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하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입니다. 피로감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평소보다 식욕이 떨어진다면 몸이 휴식을 요구하는 신호예요. 이때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황금자 할머니가 그럼 언제 해도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간단한 체크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 하루 종일 활기가 있고 밤에 잠이 잘 온다면 몸이 준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특히 아연과 비타민 D가 중요해요. 아연은 남성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고 비타민 D는 근육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하거든요. 굴이나 견과류에는 아연이 풍부하고 연어나 계란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드시되 특히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최종석 할아버지가 그럼 매일 계란 한 개씩은 먹어야 하겠네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아미노산이 들어있거든요.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라는 거예요.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지구력이 좋아집니다. 특히 케겔 운동을 꼭 권합니다.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남녀 모두에게 도움이 돼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10번씩 하루에 3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황금자 할머니가 케겔 운동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니까요.
실제로 케겔 운동은 요실금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친밀한 관계의 만족도도 높여줘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거든요. 특히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방법은 하루 10분씩 자연 소리를 들으며 명상하는 거예요. 새소리나 바다소리 같은 자연 소리는 우리 뇌파를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 검진을 잊지 마세요. 특히 심혈관 검사와 호르몬 검사는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하고요. 최종석 할아버지가 3개월 후에 오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생활하니까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아내도 예전보다 활기차 보인다고 해요라고 하시더라니까요. 기억하세요. 지속 가능한 건강법의 핵심은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상담해드린 여러 부부들이 공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머리라며 체념하고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서로 손을 잡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그냥 우리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었으니까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몸은 늙어도 사랑하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실천 계획을 세워볼까요? 첫 주는 기초 다지기 주간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씩 손잡고 대화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고마웠던 일 하나씩 이야기하기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세요. 둘째 주는 스킨십 늘리기 주간이에요. 손잡기에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어깨 마사지나 등 쓸어주기를 추가해보세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셋째 주는 환경 만들기 주간입니다. 침실을 좀 더 로맨틱하게 꾸며보세요. 간접 조명을 설치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준비하거나 함께 마실 수 있는 허브차를 사두시는 거죠.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넷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실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편안한 방법으로 친밀감을 표현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매주 실천하실 때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가? 둘째, 서로 모두 편안한가? 셋째, 다음날 컨디션은 어떤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좋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병원에 오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저희 의료진은 언제든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70이든 80이든 90이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사회의 편견이나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서 소중한 감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노년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젊은 사랑이 열정적인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한 온기 같아요.
서로의 모든 것을 알고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깊은 사랑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이어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의 손을 잡고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